이번 월드컵 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 축구의 새 판을 짜기 위한 K축구 혁신위가 내일 출범합니다. 박지성, 이영표 해설위원 같이 그동안 침묵해오던 레전드들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데 이번 기회에 전부 싹 바꾸겠다. 의지가 남다릅니다. 박지혜 기자가 이 축구 혁신위원들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부터 한국 축구 쇄신을 결정할 K축구 혁신위원회가 2시간 동안 열립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지성 피파 분과위 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출범을 알리고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석해 약 90분간 토의를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방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표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광범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참여위원들이 과거 축구협회의 밀실 행정에 대해 비판한 적 있는 만큼 축구협회 선거 등 행정 개선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 의원은 좋은 축구, 건강한 축구가 되려면 결국 시스템이 문제라며 축구협회의 선거 제도나 협회의 운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발굴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K축구혁신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논의를 이어가 의견을 수렴한 뒤 문체부 산하 지원단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과 박지성 피파 위원입니다. 근데 이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서 60년 축구 팬으로 알려진 배우 강부자 씨, 전 강부자 씨가 이렇게 오랜 축구 팬인지 몰랐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의 입국 모습에 쓴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 먼저 홍명보 전 감독의 입국 장면 먼저 확인하시죠. 실망한 팬들에게 설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마마공전 페인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본 적 드셨을까요? 공항에서나 기자회견에서 이런 데서 좀 말씀을 아끼셨잖아요. 말을 아낀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할 얘기는 다 그 전에 했고 경기의 어떤 전체적인 총평은 제가 멕시코전 끝나고 다 얘기를 했고 질문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제 질문 내용이 거의 이제 그 경기나 이런 거니까 그거는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사전에 다 협의가 된 거예요. 자, 박혜태 변호사. 홍명보 전 감독의 사과 관련해서 사과도 2분으로 짧았고 질의응답도 받지 않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나가는 모습이 저게 진정한 사과였나? 그리고 선수들과 함께 몰려 들어오던 그 모습에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배우 강부자 씨가 60년 찐 축구 팬이라고 하는데 홍명보 전 감독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눈물이라도 흘렸다면, 물론 악어의 눈물은 아니겠죠. 정말 반성했다면 국민들이 용서했을 건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강부자 씨는 원래 60년간 축구 팬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특히 원래부터 홍명보 감독과 좀 친분이 있었다고 해요. 사법공식으로 요즘에도 손흥민 씨랑도 이제 문자를 주고 받을 정도로 친분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전에 뭐 이렇게 여행을 할 때 베켄바우의 숙소에 갈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축구 팬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부자 씨가 진짜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뭐 눈물이라도 흘리고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좀 용서를 했을 텐데. 또 홍명보 감독하면 우리 국민들 모두 다 그 승부차기 때 페널티킥 승부차기 이후에 막 손을 흔들면서 좋아했던 영상들이 모두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스페인을 꺾고 4강에 갈 때 그 마지막 키커가 홍명보 전 감독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국민적 영웅이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손흥민 선수를 왜 벤치에 앉혀놨냐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저도 사실 좀 당황했거든요. 이게 좀 한국인이라면 응당 생각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좀 반성하는 모습, 뭐 눈물을 꼭 흘리지 않더라도 진심 어린 어떤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졌을 텐데 나와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 바로 또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는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성추행 분야 지금 청문회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경찰 수사가 홍명보 전 감독이 선임될 때의 과정이 석연치 않다. 과거에 대한 지금 중단돼 있는 그 축구 감독 선임됐을 당시에 수사도 재개한다. 뭐 등등의 이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전 감독이 LA 가족들을 만나러 뭐 그거야 가족들 만나러 갈 수 있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라는 발언이 이렇게 청문회 피하려고 나가서 안 들어오려는 것 아니야? 라는 오해를 낳다 보니까 외신들도 이렇게 미국으로 도피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 조국을 떠났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일부 중남미 매체에서는 살해 협박을 받고 있고 가족들에 대한 신변 위협이 있다 보니까 홍명보 전 감독은 어쩔 수 없이 나간 거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저는 외신이 너무 과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과거에 제 기억에는 한 30년 전인가요? 뭐 자책골을 넣은 선수가 살해를 당하기도 했었던 맞아요. 중남미 것들이 뭐 그런 선수였죠. 쪽에 일이 있기 때문에 외신에서는 그런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치안이나 국민 수준은 그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명보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족을 명분으로 지금 미국으로 가 있는데 저는 안 올 명분이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아까 우리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너무 당당하고 너무 떳떳하게 태도를 보이다가 더 지탄을 받았잖아요. 떳떳하면 안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와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선임되는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뭔가 선수 기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독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 할 얘기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아마 이런 그 수사가 재개될 경우 홍명보 전 감독보다는 저는 그 축구협회에서 결국 감독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는 수사의 영역이 좀 더 집중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와야 될 겁니다. 만약에 정말 청문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귀국 요청을 했는데 이걸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홍명보 감독은 아마 한국 축구계나 한국에서 아무런 다른 활동을 앞으로 하기 힘들지 않을까. 본인이 뭐 여생을 뭐 다른 나라에서 지내겠다, 미국에서 지내겠다 결심을 했을지라도 그래도 본인의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 한국에 많을 텐데 그런 결단을 하긴 쉽지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예. 막상 요청이 가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뭐 일본 프로축구 감독으로 오란 말도 있던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이 왜 제대로 선임이 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의 입김이 있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고발장도 제출했는데 수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청문회에도 서기도 했었고요. 청문회 장면 함께 보시죠.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집 근처 빵집 같은 데서. 의원님, 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빵집은 홍명보 감독님이 알고 지내시는 지인이라 그래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대면 면접이긴 하지만 거의 밤 11시에 자택 앞에 있는 카페에 찾아가서 그렇게 특혜로 보이는 이런 면접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빵집입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뭐 장소만 좀 제공해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 경기력 부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분을 일으킨 점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당장 경기력을 끌어올리기라는 거는 쉽진 않지만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미 한 시민, 축구팬이 홍명보 선임 절차가 문제가 있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수사가 안 됐죠. 그래서 이번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도 이 축구협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나온 직후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신속한 수사를 권고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광재 전 대변인. 빵집에서 면접을 봤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축구협회 축구감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네. 그렇다면 뭔가 공정하게 사람들 많은 데서 공개된 장소에서 면접을 봤을 것 같은데 빵집이라니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됐었던 것은 축구협회의 협회장을 정몽규 회장이 4연임을 지금 한 상태예요. 예. 이렇게 오랜 연임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학교 인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 이임생 씨라든가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감독도 예전에 이 붕대 투혼으로 얼마나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세 분이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후보군이 여럿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홍명보 감독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홍명보 전 감독을 이렇게 제3의 장소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지 않고 이렇게 단독 회견을 통해서 국가대표로
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관련해서 수사가 저는 뭐 이 축구협회가 갖고 있던 인사권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경찰이 쉽게 수사를 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개월간 어떠한 결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렵죠. 예. 지금 이제 광역수사대가 한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로 죄가 된다면 죄가 된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고 아니면 아닌 경우로 결론이 나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질질 끌 문제는 아니죠. 예, 내일 박지성 과거의 우리 축구 레전드죠. 박지성 선수를 필두로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내일 오후에 첫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 축구 확 뜯어고칠 수 있을까요? 먼저 여기에 포함될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이 세 위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국 축구 역사상 이렇게 많은 외국인 감독들이 한국 대표팀 감독을 원한 적이 있었나라는 걸 봤을 때 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제 우리가 탈락을 했을 때 그 홍명보 형님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한 번 더 회의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건 투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의 개인의 왜 이 감독을 그냥 좋아하는 감독 복수 투표기 때문에 그 12명 그리고 16명에 되는 감독을 복수 투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박기태 변호사,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특히 박지성 선수는 공동위원장으로 모두 발언까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축구를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야 뭐 누구나 똑같겠습니다만 과연 축구협회, 뭐 대형 카르텔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 맞서서 이 세 사람 등 총 축구혁신위원회 9명이 뭔가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요번에 뭐가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수사의 대상까지 된 게 약간 정관을 위반하고 이사회의 어떤 승인조차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룰이 있는 어떤 법인인데 이 법인의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뭐 약간 독단, 불통 그리고 카르텔이 감독 선임과 선수 선정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경기력을 최고로 좋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본인들의 파벌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위해서 이런 걸 행사했다는 것이 현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이 세 명이 모두 다 좀 비판적인 얘기를 오래 해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밀실 행정이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라고 비판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축구협회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던 적이 지금 처음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특히 현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인사들 중심으로 혁신위가 만들어진 일은 처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단순히 이 세 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축구계 인물 외에도 법조계 학계 인물들 그리고 다른 스포츠계 인물까지 들어가 있느니만큼 저는 이런 극독단의 조치를 한 만큼 축구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개혁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독도 새로 뽑아야 되고 축구협회장도 새로 뽑아야 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A매치도 해야 되고 아시안컵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건 우리 젊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강인 선수 어제 SNS에 사과문을 올렸죠. 아쉬움보단 책임, 죄송한 마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번 결과 잊지 않고 더 성장하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감독보다 더 감독스러운 글을 올렸고요. 그에 앞서서 손흥민 선수도 이런 글을 올렸었죠. 죄송하다, 다시 한번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 이 동료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해달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홍명보 전 감독의 2분짜리 사과문과 비교가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이 선수들 4년 뒤에는 37, 또 29 이렇게 아주 최전성기에 손흥민 선수는 아주 백전노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은 감독도 감독이지만 축구협회장을 누굴 뽑아야 할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자, 만약에 선수 출신이 된다면 박지성, 이영표, 김병지 이 골키퍼 출신이죠.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야말로 재벌 또는 기업인이 아닌 선수 출신이 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진욱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지금 대통령도 축구협회 개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개방해서 좀 더 투명한 절차에 거쳐서 협회장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이 선수 출신들이 지정될 수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문제는 축구협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국가대표 출신들의 이 축구인들 또 현직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될 것이고요. 지금 저 대한체육협회장도 유승민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네, 선수 출신. 예, 유승민 회장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 탁구 선수 출신으로서 이 생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 과거에는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이 무슨 그 구기협회장, 스포츠협회장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 기업인들이 이런 협회를 맡으면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협회에 상당히 많은 이 자금들이 좀 투입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업에서 이렇게 기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협회의 협회장들에 대해서 기업인 출신들 또는 힘 있는 정치인들 출신들이 선임되는 것을 좀 바랬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이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협회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선수들의 경쟁력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선수 출신들이 협회장을 맡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만큼은 정말 축구협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카르텔을 좀 깰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협회장에 출전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기태 변호사. 그런데 사실 차범근 감독, 허정무 감독, 또 홍명보 전 감독 등등 사실 우리나라 축구를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어였지만 지나고 보면 이게 꼭 스타가 좋은 감독이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고 협회장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선수 출신들이 감독을 하는, 그러니까 협회장을 하는 거에 어떤 장점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두 사람, 그러니까 이임생 그리고 홍명보 두 분 모두 2002년에 영웅이고 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선수 출신이 하느냐 누가 하느냐 보다는 사실 KBO 같은 경우도 원래 해설위원 출신에서 맡아갖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스포츠 외교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개혁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발 이번엔 좋은 감독, 좋은 협회장이 선출됐으면 좋겠습니다.